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 덕분에 박한쌤 스페셜 전업으로 우뚝 서기가 드디어 10강까지 왔어요. 원래 이 심리편, 최고수편이라는 게 상당히 난해하고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 되게 추상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다시 또 보기도 해주시고 요청해 주셔서 원래 8강에 끝나야 되는데 지금 10강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오늘이 끝나는 날인데 한 번 더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스페셜로 마지막 한 강 더 다음 주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지난주 9강에 이어서 공매도 세력 분석, 포지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공매도 세력 분석까지 했죠. 근데 그 세력들이 어떻게 포지션을 변화를 해서 매도했던 포지션에서 매수로 바꿀 때 이때가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실 베팅을 해서 추세로 먹는 단기적으로 가장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때 어떤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수급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공매도 세력 분석을 통해서 저희들은 이 주식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가 이렇게 이제 하락을 했죠. 여기서부터 그렇죠. 공매도 물량들이 쭉 있었고 그래서 이제 21,100원까지 23,800원일 때 21,000원 정도까지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던 종목이죠. 바로 HMM. 자, 그러면 주식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언급을 드렸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 공격적으로 주식 선물까지 팔아라.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는 데서 여러분이 돈을 벌어야 된다. 그냥 놔두면 안 된다. 흘러가는 대로. 주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100계약을 매도 때리면 1000주를 매도 때린 거고 매도는 23,500원, 23,800원인데 500원에 때렸다고 보고 그러면 23,500원에 때려서 21,000원에 매수하면 주식 선물 한 계약은 10주니까 1000주를 사실 공매도를 때린 거다. 그 공매도 부호는 마이너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주당 2,500원을 먹게 되고 23,500원에 팔아서 21,000원에 샀으니 마이너스 2,500원이죠. 그리고 거기서 1000주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부호와 마이너스 부호가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래서 250만 원의 수익이 난다. 뭐에서? HMM 떨어지는 쪽에서.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HMM을 21,000원 정도에 사면 119주를 살 수 있다. 그렇게 모아가라고 그랬죠. HMM을. 그렇게 500주, 1000주 모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런 주식이 언젠가 타이밍이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HMM을 실제 지금 교육적인 차원에서 실전 매매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막 무리하게 풀베팅 한다든가 여러분들 스스로 뭐 이상하게 해석한다든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HMM이 그러면 지금 사니까 내 돈으로 사야지. 샀어.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주식 선물을 때리고 거기서 번 돈 갖고 HMM 사고 계속 이렇게 여러분 돈으로 사라는 게 아니라 벌은 돈 갖고 사라는 거잖아요. 그럼 HMM 벌은 돈 갖고 나는 다른 거 가서 주식 가서 굴려서 다시 오면 안 됩니까? 나중에 완전히 바닥이라고 판단됐을 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HMM을 지금 파는 돈으로 샀다 해갖고 주식이 당장 올라갈 거다.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돈을 베팅하면 안 된다는 거. 21,000원에. 이해되셨죠? 하나의 샘플로 떨어지는 데서 어떻게 버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으로 주식을 사라는 게 아니라 공매도를 때려서 거기서 벌은 돈으로 그렇죠? 그 돈으로 주식을 사는 거죠. 거저 사라는 겁니다. 공짜로. 그러니까 근데 다른 종목에서 다른 종목을 하면 설명이 복잡하니 이 종목에서 그렇게 주식을 여러분 돈이 아니라 떨어지는 쪽에 거기서 늘려가는 방법이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자, 오늘 이번 주 그래서 보니까 HMM은 그런데 왜 이런 종목을 모아가야 되느냐? 실적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매출액이 18조 원인데 순이익이 10조 8천억이에요. 이번 연도 벌써 상반기 6조 순이익 났다고 그랬죠. 다 영업이익이 여기에서 5월 달에 매출액이 5조 원, 영업이익 2조 9,300억, 1사분기 3조 1천억, 합쳐서 벌써 6조 원. HMM 시가총액이 23,600원 기준으로 11조 5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좀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11조. 아마 아래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법만큼이 시가총액이에요. 1년 당기 순이익이 11조 가까이 돼. 12조가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시가총액만큼도 안 돼. 참 시가총액이 영업이익만큼도 안 돼. 그러니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거기까지 했죠. 그래서 이 주식을 한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공매도를 때렸네요. 공매도를 때린 거를 제가 한번 막대 그래프로 표시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상당히 강한 공매도입니다. 하루에 이게 몇백만 주씩 때린 거거든요. 공매도가 쭉 늘어나죠. 잠깐 소강 상태에 있다가 또 한 번 때리고 또 한 번 때리고. 자, 그런데 그 가격대가 어떻게 됩니까? 26,700원에서 37,000원. 그리고 다시 26,700원. 여기서 이 구간에서 왕창 때리죠. 그리고 잠깐 조금씩 때리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왕창 때려요. 즉 평균 단가 아래로 내려왔을 때 자신감을 갖고 수익이 났을 때 또 수익을 더 얻는 겁니다. 이걸 무슨 기법이라고 그러냐? 피라미드 기법이라고 그래요. 피라미드 기법. 이거는 공매도니까 거꾸로 해석하면 되겠죠. 수익이 났을 때 평균 단가 아래로 내려왔을 때 주식을 매수한 평균 단가 이상 올라간 거겠죠. 거기다 대고 수익이 났을 때 더 자신감 있게 얻는 거.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평균 단가 아래로 또 내려오니까 어떻게 올라오다가 또 때리죠. 그 가격이 얼마입니까? 24,000원, 3,500원. 지난번 주에 여러분하고 봤던 시점에서부터 때리기 시작했네요. 앞으로 이 주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공매도 세력이 아까 보시면 줄어들었습니까? 다시 늘어납니까? 주가는 빠졌는데 공매도 세력이 또 늘어나죠. 줄어들다가 또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이 주식이 어떻게 될까? 공매도 세력이 진행형입니까? 아니면 끝난 겁니까? 진행형이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추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추적해봤느냐? 최근에 주식을 산 세력이 있는지.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사셨네요. 최근에 공매도가 왕창 나왔을 때 개인 투자자들은 사셨어요. 똑같은 이 노란색은 똑같은 구간입니다. 그리고 아까 공매도 왕창 나왔을 때 여기서 또 샀다 팔았다, 개인들은 샀다 팔았다 하고 여기서는 안 물렸는데 여기서 지금 손실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공매도가 왕창 나올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팔았다가 올릴 때 잘 팔았다가 밀리니까 또 왕창 샀어요. 아마 실적이 좋다고 그렇게 하니까 대량으로 샀는데 그 전에 사지 않았던 굉장히 큰 양입니다. 이걸 제가 길게 놓고 봐서 그렇지 사실 여기가 연초입니다. 2022년도 연초. 이게 그리고 지금 8월 24일, 5일. 자,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기서 평균 단가인데 3만 원 전후예요. 지금 다 물려 있는 상태죠. 그렇죠? 네. 공매도에서. 자, 저 잡은 물고기를 놔줄까요? 안 놔줄까요? 그걸 방금 막대 그래프로 봤던 걸 제가 숫자로 바꿔본 겁니다. HMM 공매도. 어제 8월 23일 53만 주.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아니라 매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그래프는 이거는 공매도 표시를 해준 겁니다. 누가 때렸는지는 몰라요. 공매도를. 그것까지는 안 나와주니까. 대신에 공매도를 많이 때린 구간을 이렇게 제가 막대 그래프로 표시를 한 거죠. 그렇죠? 자, 그 똑같은 막대 그래프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했나를 지금 살펴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그랬더니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공매도 때린 구간에서 사고 샀다 팔았다 하고 왕창 샀네요. 똑같은 구간을 본 겁니다. 그럼 최근 거를 숫자로 본 거예요. 이거를. 최근 거 개인 투자자들이 산 거는 많이 전에 비하면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전에 산 거면 근데 어때요? 53만 주, 50만 주, 20만 주, 17만 주 최근에 8월 23일부터 계산해 본다. 그리고 8월 17일 20만 주, 118만 주 얼마? 23,800원 평균 종가 기준으로 24,400원 200만 주. 반면에 외국인들은 왕창 때렸네요. 기관도 왕창 때리고 그렇죠? 프로그램도 왕창 때리고 공매도 58만 주, 40만 주, 전체 거래량 24%, 23%, 20%, 19%. 공매도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샀어요. 외국인 기관은 뭘로 때렸어요? 공매도로. 근데 그것도 프로그램으로 매도 때렸어요. 누구? HMM을. 자, 실적이 좋은 기업이다. 독과점 기업이다. 가격 매력 있고 기간 숙성 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떨어졌을 때 사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요거는 지금 HMM이라는 좋은 주식을 샘플로 보여드린 것뿐입니다. 21,000원이 완전 바닥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죠. 일단 단기적으로 그렇게 생각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매도에서 100계약을 때리면 여러분들 주식 선물로 250만 원을 벌으니 그걸 갖고 주식을 사면 그렇죠. 수익이 충분히 난다. 119주를 살 수 있다. 21,000원 아래에서 사면
그럼 21,000원에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공매도를 때릴지 주식으로 살지. 그렇게 구분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만 저는 한 구간을 샘플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21,000원이라는 걸 제시해드리는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공매도 세력의 포지션을 지금 보니까 최근에 아까 거는 이제 HMM을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다시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주식을 내가 때려 먹을지 사야 될지, 즉 종목을 고르는 법을 지금 공매도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오른손, 왼손, 오른쪽으로 돌아, 왼쪽으로 돌아. 누구 관점입니까? 저의 관점이에요. 오른쪽으로 돌아. 저의 관점인데 저를 지금 마주보고 계신 분은 어떻게 느끼셨겠습니까? 왼쪽으로 제가 돌고 있는 거죠. 그분 입장에서. 똑같은 거지만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180도 달라지는 겁니다. 자, 주식은 그 동전의 양면을 볼 줄 아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종목 발굴하기 어렵죠. 야, 시장이 떨어져 갖고 주식이 맨날 빠져. 패배잖아 하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맨날 떨어지는데 누구는 맨날 벌잖아. 여러분은 실패한 사람 편에 서고 싶습니까? 아니면 성공하는 편에 서고 싶습니까? 당연히 주식을 한다는 건 성공하는 편에 서고 싶은데 그것도 아주 성공하는 편에 서고 싶은 거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성공하는 편에 서고 싶으면 이 시장의 승자가 누군지 빨리 파악해야죠. 공매도잖아요. 항상 거의 이깁니다, 쟤들이. 자, 그러면 공매도 세력 포지션을 분석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매수자의 관점에서 볼 거냐, 매도자의 관점에서 볼 거냐. 공매도 세력은 매도자이기도 하지만 매수자이기도 합니다. 왜? 공매도 때린 만큼 어차피 언젠가는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승률이 굉장히 높은, 보통 승률이 90%예요. 개인 투자자들이나 혹은 매수자들은 승률이 10%에 불과합니다. 어느 포인트를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쭉 통계를 계속 내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주식을 사갖고 나는 돈을 벌고 싶어, 주식으로. 지금 저희도 그거 하자는 거죠. 좋은 주식을 차곡차곡 모아서 내가 충분히 모았을 때 시장에 주식이 왕창 올라가서 10배도 나고 5배도 나서 그 주식이 큰 돈이 되는 거. 정시펀드가 부었을 때 왕창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효과를 노리자는 거잖아요. 복리 효과를. 자, 그런데 지금 제가 공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식 매수 타이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실 주식을 어떻게 잘 살 건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관점만 매도를 이야기하는 것뿐이지. 왜? 그걸 알아야 매수를 할 거 아닙니까?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어요? 공매도가 쥐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그 공매도가 드디어 매도 포지션을 갖다가 매수로 바꿀 때 그때가 시장이 되는 거고 종목이 세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어떻게 분석했어요? 거래소 코스닥 공매도량 최근 5일간 가장 많이 공매도를 때린 거. 누가? 8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어제까지. 오늘은 24일입니다. 분석해 봤더니 그래서 그런 종목 중에서 공매도 순위는 12번째, 388번째, 249번째, 넥스원, 농심 281번째. 공매도 순위는 이래요. 자, 그런데 공매도를 때린 종목 중에서 순서대로 나래비를 세우지 않고 지난주에는 순서대로 나래비를 세워봤죠. 첫 번째가 HMM이었고 오늘은 공매도 때린 거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거를 한번 보여줘봐라. 공매도 세력이 공매도를 때렸어. 지난 5일 동안. 누적 수량이 현대로템은 12번째야. CS베어링은 388번째고 농심 281번째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67번째고 S오일 99번째, 포스코 인터내셔널 66번째. 공매도 때린 순서가 HMM은 1등이었고 지난주에 하루치기로 봤을 때. 자, 그런데 오늘은 5일치예요. 5일치 공매도를 때린 것 중에서 평균 단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 근데 반대로 공매도를 때렸는데 가장 많이 올라간 거.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이 어떻게 한 거예요? 손실 본 거.
최근 5일간 공매도를 때린 종목들, 거래소 코스닥 합쳐서 공매도를 때린 종목을 쭉 보여줘라. 쭉 보여줘요. 자, 그 종목 가운데서 그러면 많이 올라온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봐라. 명령을 딱 줬더니 18.95% 오른 종목이 가장 많이 올랐어요. 현대로템 1등, CS베어링 2등, 넥스원 3등, 농심 4등. 농심이 6.6% 올랐네요. 장중에 뽑은 거니까 종가하고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준이 아니라 어제 8월 17일부터 23일까지 기준으로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공매도 세력이 때려서 최근 5일간 때렸는데 손실을 18.9% 손실 났고 8% 손실 났고 7% 손실 났고 6% 손실 났고 6%, 5% 이렇게 손실 난 종목들입니다. 평균 5일 때린 양 중에. 나오죠? 그 기간 5일 기간 동안에 공매도 거래량은 2,300만 주, 공매도는 59만 주, CS 베어링 5,400주, 매매 비중 5.7%, 평균가 26,290원, 현재가 31,200원, 손실률 마이너스 18.9%. 근데 오늘 얘는 또 올랐죠. 마이너스 한 30몇 % 되겠네요.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공매도 세력도 어떻게 한다? 손실을 입는다는 걸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면 공매도 세력이 이렇게 한 번 때리고 끝나나요? 아니죠. 아까 보셨잖아요. 왕창 3만 원대, 2만 7천 원대 때려놓고 주가 쭉 올라와. HM에 평상시 내려가던 떨어지면 조금씩 때리다가 올라올 때 또 왕창 때리죠. 쭉 때려서 평균 자기들이 때린 가격 아래 내려와. 수익 구간이죠. 그때 또 왕창 때려. 쭉 내려와. 안 때려요. 그러다 잠깐 반등 나왔다가 안 때려. 아래로 다시 또 밀릴 때 또 왕창 때리죠. 아까 보셨지만 공매도 량 사이즈 봤을 때 그 구간을 분석해 보니까 개인 투자자는 이때 최근에 왕창 샀잖아요. 걸려들었죠. 손실이잖아요. 10%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는 지금 한 30% 수익 난 거고. 자, 반면에 지금 그러면 제가 이걸 왜 보겠습니까? 아까 HMM처럼 공매도가 지금 진행형인 종목. 여러분들 뭐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세력주. 큰 돈이 들어온 종목들. 내가 세력보다 연기금이나 외국인이나 어떤 세력보다 뭐를 원하는 거예요?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도 공매도가 이렇게 왕창 들어와서 손실이 지금 무지막지한데 얘들이 지금 공매도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내요. 나중에 보면 또 때려 먹습니다. 더 높은 가격이든 더 낮은 가격이든. 그럼 이 가격에서 올라올 때 어느 정도 공매도가 쌓였다가 약간 소강 상태에 있을 때. 그렇죠? 손절만 하지 않는다면 거의 손절 안 해야 돼. 손실 보고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앞으로 때려 먹을 종목들. 현대로템, CS베어링, LIG 넥스원, 농심, 진에어, LS일렉 이런 종목군에서 앞으로 3개월이나 6개월 뒤에 혹은 빠르면 1개월이나 2개월 뒤에 주가 피크 찍고 급락 나와서 20, 30%씩 때려 먹을 종목들이 리스트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뭘로 바꿔야 될까요? 그렇죠. 이 기간을 이런 종목들 중에서 과거에도 때려 먹었던 게 있었는지 3개월, 6개월 전에 그걸 찾아서 타이밍을 봤을 때는 거의 정확합니다. 자, 공매도 그리고 거의 6개월 안 넘어가요. 자,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매도가 지금은 손해 나는 것 같지만 아까 저런 종목들에서 근데 과거에도 때려 먹었던 게 있어. 근데 그때는 100만 주 때렸는데 지금은 6개월 전에는 100만 주, 3개월 전에는 200만 주, 지금은 50만 주 정도 때렸어. 가격이 거의 올라왔어. 지금 반등 나오는 중간이든가. 그랬을 때 그런 종목이 다시 빠집니다. 왜? 갖고 있는 것을 많이 때려먹고 또 때려먹고 싶지. 자기들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전략적으로. 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공매도가 그러면 스팟으로 딱 때렸다가 다음날 딱 싸고 이렇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죠. 공매도야말로 추세 매매, 추세 매도, 추세 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굉장히 강하게 임팩트 있게 와요. 어느 순간에. 평상시에는 저렇게 손해나는 것 같지만 자, 그래서 굳이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종목을 안 찾아도 돼요. 왜 안 찾아도 되냐? 동전의 양면 같다 했잖아요. 여기가 1등이야. 얘가 꼴찌야. 그렇죠?
순서대로 나라비를 세워보면. 동전의 양면 만나잖아요. 어차피 원 만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공매도 때린 자리에서 다시 때리는 애들이 다시 사는 것이 세력이 바뀌는 거예요. 뭐 그동안 1강, 2강, 3강, 4강, 5강, 6강, 7강, 8강에서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봐라. 큰 손 매집. 손절할 때 매수해라. 큰 손 매집. 대변 곡점. 정별로 됐을 때 거래량이 들어오고 매도자가 매수자로 바뀌었는지 확인해라. 큰 손 매집. 애매모호하게 큰 손 매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싫은 거예요, 저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거래량 중에 몇 %가 공매도인지. 오늘 거래량 중에 순매집,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개인이든 20%가 순매집을 했는지 30%가 순매도를 했는지 이거를 구체적인 수치로 계량화하고 싶은 겁니다. 굉장히 많이 샀어. 세게 샀어. 큰 손 매집. 손이 얼마나 큰데 그래서. 그렇죠? 세력이 개입해서 뭐 어떻게. 유통 물량 몇 %고 거기서 구체적으로 계량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은 발행 물량이 1,000만 주인데 지난 5일간 1,500만 주가 거래됐다. 실제 대주주 거 빼고 매매 못하는 거 빼고 매매하면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가 안 들어왔잖아. 유통 물량 200만 주밖에 안 되는데 5일간 1,500만 주 돌았으면 하루에 전체 발행 물량이 1.5배씩 돌린 거다. 큰 손매집, 손바뀜이 크게 나온 거죠. 고점에서 나왔느냐 바닥에서 나왔느냐가 문제인 거지. 그건 쉽잖아요. 그렇죠? 자, 그것을 지금 추적하는 겁니다. 추적. 말이 매수 신호, 매도 신호지만 매도를 때려서 너도 주식을 돈을 벌 수 있다. 이 얘기지만 사실은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얘들이 이제 수익 실현을 할 때가 매수 타이밍인 거예요. 그러면 추적할 줄 알아야 되잖아. 공매도의 출발점은 매도니까. 그렇죠? 그 끝은 매수고. 자, 그러니까 그걸 추적하는 겁니다. 즉 주식 매수를 연구한다는 거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나중에 처음에나 매수 연구하지 나중에 99%는 어느 단계에 오르면 계속 매도만 연구하는 겁니다. 그게 곧 매수를 연구하는 길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최근 거래소에서 3개월간 공매도를 때린 세력들입니다. 아까는 5일치였죠. 샘플로 이거는 3개월로 바꿔봤어요. 자, 3개월간 공매도를 때린 세력인데 그 때린 세력들이 때리고 나서 주가가 빠진 거 많이 빠진 순서대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해되셨죠? 최근 3개월간 거래소 시장에서 5월 23일부터 8월 23일까지 공매도를 때린 종목들을 다 보여줘봐. 그래서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봐. 했는데 쭉 순서대로 나열됐겠죠. HMM이 2등, 페노션이 7등, 카카오뱅크 5등 순서대로 쭉 나라비를 세워줬어요. 잘했어. 그러고 나서 제가 자 그러면 공매도 세력이 때린 세력들 중에서 수익률이 높은 애들부터 보여줘봐. 즉 공매도가 때린 3개월간 때린 평균 가격 25,352원인데 현재 가격 25,500원, 50원. 20% 수익 났네요. 정확히 20.91%. 수익률이 높은 때리고 나서 평균 가격 대비 많이 떨어진 종목을 순서대로 나라비를 세워봐. 어제 종가 기준으로. 했더니 쭈르륵 나라비를 세웠는데 1등이 누구냐? CJ, CGV. 거래소 기준으로. 그렇죠? 쉽잖아요. 이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 유레카입니까? HTS에서 공짜로 다 나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HTS가 정말 좋습니다. 진짜 잘 돼 있어요. 이런 자료까지 이렇게 고급 자료까지 여러분은 야 저런 게 있었어? 주식하신 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좀 하신 분. 근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줄 몰랐죠. 매일 현재가 보고 분봉 보고만 보지. 그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얘들이 다 그 차트 만드는 애들이에요. 얘들이 세력입니다. 보세요. CJ, CGV 2,128만 주를 때렸어요. 몇 개월간? 5월 23일부터 8월 23일까지. 3개월간. 아까는 5일이더니 왜 지금은 3개월로 바꿨느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5일로 하고 싶으면 5일로 하세요. 그런데 3개월로 한 이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이게 굉장한 비밀이거든요. 사실. 3개월로 하느냐 6개월로 하느냐 5일로 하느냐.
요게 중요해요. 요게. 고춧가루를 얼만큼 넣을 거냐. 1인분 양만큼. 끓는 물에 넣을 거냐 아니면 찬물에 풀어서 넣을 거냐. 고춧가루를 넣을 거냐 고추장을 넣을 거냐에 따라 아니면 땡초를 쓸 거냐 후추를 쓸 거냐. 똑같은 매운맛인데 이 배합을 어떻게 할 거냐. 3개월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까 잠깐 말씀드렸어요. 왜? 공매도는 첫 번째 때린 자리에서 안 빠집니다. 무더기 6개월, 3개월, 5일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자, 3개월간 2,100만 주를 때렸어요. 자, 죄송합니다. 네, 2,100만 주가 거래가 됐어요. 근데 공매도가 175만 2천 주로 전체 매매 비중의 8%를 CJCGB 공매도 세력이 때렸습니다. 평균 매도 단가 3개월간 계산해 봤더니 25,352원. 야, 공매도가 왜 이렇게 계산이 잘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공매도, 외국인, 기관 투자자 프로그램 이런 거는 고유의 코드 번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 같은 경우 계좌를 만들 때 당신은 외국인입니까? 그러면 이제 뭐 거주증일 코드가 나온다든가 주민등록증이 없으니까 여권 번호를 집어넣는다든가 그러면 외국인 코드 번호를 증권 그 계좌 틀 때 코드 번호를 그 여직원이 이렇게 탁탁탁탁 집어넣습니다. 증권에서 창구에 가시면 그걸 해야 돼요. 카피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떠서 금감원에 보내고 기관이다. 그러면 이제 보통 본사에서 이제 합니다. 금융기관이니까 신용 공여를 해요. 그래서 기관 같은 경우도 그래서 기관은 기관대로 따로 코드 번호가 있어요. 마치 택시 타면 어떻습니까? 택시는 노란 남바잖아요. 택배, 택시, 영업용은 노란 남바. 개인은 무슨 남바? 그냥 하얀색이죠. 전기차는 무슨 남바예요? 자동차. 파란 색깔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분이 되어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어떻게 알지? 코드 번호가 있어서 아는 거야. 그 코드 번호에서 주문 들어가면. 자, 그런데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사전 신고제입니다. 예. 3시인가 2시 40분, 옛날에는 2시 40분 넘어가면 신고 안 해도 됐는데 보통 이제 요즘 거의 신고합니다. 그리고 이제 20개 종목 이상 한꺼번에 나가니까 보통 20분 전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2시간 전에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 이제 사전 신고제니까 당연히 코드 번호에 따라 다 집계가 돼요. 실시간으로 요즘 프로그램.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 공매도는 어떻게 집계하느냐? 공매도도 신고제잖아요. 불법으로 안 해서 그리고 뭐 어떻게 해서 그렇지 사실은 다 코드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는 돼요, 사실. 그것이 하루나 있다든가 이틀 뒤에 온다든가 혹은 뭐 펀드로 섞어서 프로그램하고 섞어서 거기 감춰서 나온다든가 그래서 그렇지 네, 실질적으로 관리는 잘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자, 그러니까 단가가 정확하게 다 나오는 거예요. 평균가 25,350원에 175만 주를 계산해 봤더니 이 가격이다. 거의 실시간으로는 파악 못해도 거의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가는 얼마예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2만 50원. 그래서 때린 가격에서 주당 5,030원씩 먹었네. 5,302원씩. 그래서 20.91% 수익률. 누가 공매도 세력이 지난 3개월간 CJCGV에서 벌은 돈. 계산되면 나오겠죠. 곱하기 공매도량 곱하기 5,320원 곱하면 얼마씩 벌었나 나오겠죠. 여기는 안 보여주잖아요. 뭐 걱정이야. 엑셀 버튼 눌러서 더하기 빼기 하나 하면 쭉 다 나오지. 이제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 과정은 무슨 과정이다? 그렇죠. 최고급 과정이에요. 기초 과정이 아닙니다. 전업으로 우뚝서기 최고급 과정이에요. 자, 그런데 그 심리편을 매도자와 매수자가 이루어지는 고도의 심리게임 편에서 그것을 계량학적으로 지금 제가 분석해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계산이 나오잖아요. 5,300원 곱하기 170만 주. 그러면 170만 주니까 200만 주라고 계산하고 우수리 떼고 그렇죠? 5,200만 주면 100억이네. 대략. 큰 차이 없을 것 같네요. 그렇죠? 대충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엑셀 하실 줄 아는 분은 엑셀 돌려서 하면 숫자 쫙 나오잖아요. 금액도 나오고. 그럼 나중에 100억만큼 여러 개 생기는 거예요, 얘들은. 그걸 다시 또 추적하면 되는 겁니다. 살 때. 누가 샀나. 자, 그 공매도 세력은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TY홀딩스, 카포로, 영진약품, 사조동화. 무슨 얘기냐면 20% 벌었잖아.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것도 추적하니까 40% 벌었고 1년 거 추적해 보니까 한 60% 벌었다든가. 그러면 이제 최근에 그런데 20% 보는 데까지 6개월 걸리고 최근에 이렇게 20% 떨어지는데 3개월 만에 20% 수익 나고 특히 그 3개월 중에서 15%는 최근에 한 달 사이에 수익이 났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떨어졌다. 확.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수익 실현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욕구가 높겠죠. 보니까 공매도를 왕창 때려 먹다가 공매도를 조금 때려 먹어. 그러다 주가가 확 빠졌어. 안 때려 더 이상. 그리고 멈칫멈칫해. 그러면 주가는 빠졌지만 이제 얘들은 매수할 준비를 하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다가 이런 종목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3개월로 20%지만 6개월로 만들어서 보시면 40%짜리도 있고 50%짜리도 있고 60%짜리도 있고 그래요. 전체 거래량이 대비 8%짜리도 있고 12%짜리도 있고 14%짜리도 있죠. 그러면 전체 거래량 3개월 동안 2,100만 주 중에서 170만 주 거래된 8% 거래됐는데 너도 똑같이 20% 수익 났어. 근데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12%가 전체 거래량의 12%야. 근데 똑같이 얘도 20% 수익 났다고 봐요. 얘를 똑같아.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누가 더 수익 실현 욕구가 높을까요? 전체 거래량 대비 8% 되는 친구가 수익 실현 욕구가 높을까요? 12% 되는 친구가 카카오뱅크가 수익 실현이 높을까요? 공매도 때리는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수익 실현 욕구라는 것은 매수에서 수익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수, 그러니까 매수하고 싶은 욕구, 매수를 가능성이 높은 애 누가? 한샘 14%. 누가 더 높을까요? 그렇죠? 비율이 높을수록 높겠죠. 전체 발행 물량 중에서 자기가 막 찍어 누르는 거잖아요. 주가 하고. 그렇죠? 올라오려고 하면 지수 조금만 빠지면 그거 핑계 대갖고 막 찍어 누르는 거죠. 종목 팍팍 때려서 하는 거죠. 자기가 아래에다 받쳐놓고 막 5만 주 때리고 3만 주 받쳐놓고 5만 주 때리고 계속 그런 식으로 찍어 누르는 겁니다. 라고 하면 시세조정 행위니까 눈치껏 자기가 하면 시세조정 행위니까 눈치껏 하겠죠. 눈치껏. 암묵적 합의라는 게 있어요. 이 안에서 플레이어들끼리. 자, 그래서 보니까 이게 찍어 누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거래가 많은 거가 똑같은 수익률이라면 많이 비중이 높은 거가 되돌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자, 봤을 때 그래서 나중에 주가가 순간 팅해서 오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범위 내에서만 순서대로 본다면 14%인 한샘, 13%인 HMM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 예. 14.8%인 한샘, 그 다음 13.1%인 HMM, 그리고 12.6%인 카카오뱅크, 그 다음에 8.2%인 CJCGV, 그리고 7.4%인 ST바이오센스, 1등, 2등, 3등, 4등, 5등 이 범위 내에서만 본다. 3개월짜리. 근데 실주정은 6개월 정도 보는 게 좋습니다. 네, 너무 고급스럽다. 네.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은 이해하고, 자, 저 종목들에서 뭐가 나온다? 급반등이 나온다. 5%짜리가 아니라 10%짜리 급반등 나올 때. 좀 지켜보고 있다가 뭐 하는 거예요? 왜 저걸 연구한 겁니까? 많이 떨어졌으니까, 공매도가 많이 벌었으니까 잘했다 박수 치려고? 아니면 저 자식들 때문에 내가 저 주식 갖고 있는데 빼앗아갔기 때문에 때려잡자 공매도, 무찌르자 공매도, 공매도 정지시켜라. 못 살겠다고 공매도. 이렇게 하려고? 아닙니다. 그건 패자나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뭐가 되고 싶어요? 승자가 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승자를 연구하고 승자편에 서야 되고 그리고 그들 속에서 등에 올라타셔야 되는 겁니다. 항상 그걸 연구하셔야 돼요. 왜? 기관이 아니잖아. 시장을 좌지우지하지 못하잖아. 업종을 좌지우지 못하잖아. 그들만큼 정보와 조직에 갖추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걸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롯데그룹이 백화점 들어서는 데마다 그 옆에다가 쬐끄만 거 홈으로 가는 판자촌 하나씩 사놓으면 되는 겁니다. 롯데가
커벌판에다가 백화점 짓는다. 그럼 그 옆에 사는 겁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나라는 그랬잖아요. 롯데백화점 들어서는 자리에 지하철역 들어서잖아요. 나중에 도시개발할 때고. 그것만 잘 따라다니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왜 그럴까요? 롯데는 일본에서 이미 그걸 경험해 봤잖아요. 한국과 구조가 비슷한, 문화 성향이 비슷한 데서. 그러니까 그걸 할 줄 아는 거고. 자, 그런 걸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도. 자, 그런데 CJ/CGV 포지션 잠깐 보겠습니다. 자, 공매도가 공매도입니다. 왕창 늘어났네요. 공매도는 줄어드는 거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걸 표시를 안 했어요. 제가 일부러. 매도자가 사이즈 크기만 막대 그래프로 표시했습니다. 누적 아닙니다. 당일이에요. 자, 그리고 매도 때린 것만 표시했어요. 매수자는 제가 표시 안 해줬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른 형태로 보는데 그것까지 섞으면 복잡하니까 일단 이것만 보십니다. 공매도가 왕창 때렸네요. 그렇죠? 어느 구간이냐? 5월 말에서부터 6월 초. 제가 이걸 A 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구간 A. 다른 때보다 좀 강력하게 때렸잖아요. 그래서 평균 단가를 내봤더니 장대 연봉이 나아가면서 평균 단가가 26,000원, 27,000원. 누구? CJ/CGV. 자, 근데 지금은 얼마냐? 2만 원이네요. 몇 개월 만에? 한 달, 두 달, 세 달. 이 주식을 하다 보면 3이라는 숫자가 파동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파동 이론자들, 우리가 차트쟁이라고 그러죠. 차트쟁이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승 1파, 하락 조정 2파, 상승 3파, 조정 2파, 4파, 5파. 그래서 상승은 하나, 둘,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떨어지는 거 반등 이렇게. 총 5개로 큰 마디는 5개. 그렇죠? 중간에까지 하시면 5 더하기 3에서 8개. 특히 상승은 마디가 하나, 둘, 세 마디입니다. 1파, 3파, 5파. 사람 손가락은 몇 개예요? 5개. 마디는 하나, 그렇죠? 하나, 둘, 셋. 그래서 손목 하나, 둘, 셋. 머리, 몸통, 다리, 셋. 그러니까 다 보면 인간이 관절이 3개로 되어 있습니다. 3개 중에서 전체적으로 또 5개가 되어 있고. 자, 그래서 파동학적 이론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이걸 보면 그냥 하나, 둘, 세 개라고 하지 않아요. 음양오행, 천지만사가 다 녹아있다 그러는데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하죠? 그게 싫은 거예요, 저는. 왜? 여러분은 그럴듯한 데다가 여러분 전 재산 맡길 거예요? 수맥이 흘러. 너 그 직업 가지면 비행기 떨어져서 너 죽는다. 그래서 파일럿을 못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 너는 교만한 자리에 있으면 너는 인생 단명한다. 남들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마. 판사 검사 못해. 그래서 판사 검사 때려치고 다른 거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렇죠.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는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되잖아. 주식이 이렇게 파동하면서 지지선이 올라가고 다 녹아있다는데 수급 분석도 하나도 할 줄 몰라. 몇 %만큼 거래량에 매도 세력이 있는지 최소한 그걸 계량학적으로는 해야 되잖아. 옛날에는 컴퓨터가 없으니까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지금 우리가 증명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과학이 발달할수록 그런 부분들이 옛날에 미신으로 여겼던 부분들이 증명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주식도 이 차트가 증명을 못하는 거지. 근데 지금은 컴퓨터라든가 이런 걸로 갖고 계속 시뮬레이션 통계를 내보면 증명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저는 지금 그걸 하고 싶은 겁니다. 올라가야 됐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지지선이고 저항선이고 여기서 뭐하고 그게 싫은 거예요. 차트는 맞는데 제가 보니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분석하고 싶은 겁니다. 왜 큰손 매집인지, 왜 폭락하고 때 거래량 폭등할 때 왜 매집해야 되는지 심리적으로 그걸 수치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당시에 공매도를 때린 세력이 A존에서 누가 27,000원, 8,000원에 이 세력이 누군가 한번 보는 겁니다. 공매도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났잖아. 다른 어느 때보다. 그리고 그때 나왔던 공매도가 CJ/CGV는 아직까지 공매도가 안 나타나요.
이때 터졌던 공매도가 아직도 안 나타나. 3개월이 지났는데. 주가가 20%나 빠졌는데. 앞에도 없었던 공매도량, 뒤에도 없는 공매도량. 이때 유일하게 가장 강력한 거래량이 있어요. 거래량도 있고 공매도도 대량으로 있었고. 그렇죠? 5월 말, 6월 중순. 주가는 27,800원. 그래서 그때 누가 때렸나 봐야 되잖아. 그러면 봤더니 연기금이 때렸네. 그렇죠? 연기금이 때렸잖아. 이렇게 강력하게 때렸던 적이 없잖아요. 연기금이. 한 번도. 일회성으로 잠깐 있었지만 그 일회성을 다 돌파했어. 뒤에는 더 크게 때렸어. 밀집으로 때린 거는 이때 처음이야. 그 뒤로 없어요. 이렇게 강력하게 밀집 대응을 이렇게 때린 때가. 남들은 야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 누가 때려 먹었네? 여기서 끝나. 수박 거달기. 여러분하고 저하고 어떻습니까? 세력 분석을 하죠. 그때 당시에는 공매도가 지난 6개월간 가장 많이 터졌고 그 뒤로 공매도가 이렇게 터진 적이 없다. 근데 주가는 흘러내렸다. 누가 그런데 그 세력, 공매도 세력을 추적해 보니까 연기금이야. 근데 그 연기금이 요즘 어때요? 다시 살짝 사기 시작해. 수익 실현 욕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연기금이 그럼 여기서 예를 때려서 아까 보시면 몇만 주 때렸어요, 지난 3개월간. 175만 주 때렸죠. 175만 주에서 아까 120만 주는 다 그때 때린 걸 거예요. 이때 공매도. 자, 그러면 연기금이 지금 어떻습니까? 170만 주라는 거 알았잖아, 우리는. 공매도가. 그러면 170만 주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40만 주에서 50만 주 정도가 터졌다. 여기서 연기금이 매수했다, 3일간. 이렇게 막대가 이렇게 하루에 20만 주, 많게는 40만 주. 그러면 무슨 생각해야 됩니까? 야, 연기금이 많이 샀으니까 올라간다. 1번. 드디어 연기금이 CJ, CGV 주식을 사주는구나. 연기금이 사주니까 올라간다. 1번. 두 번째. 즉 추세 매수를 하는구나. 1번.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면 두 번째. 공매도 세력이었던 연기금이 주가 수익률이 20%, 25%, 30% 있던 시점에서 주가 폭락시켜놓고 이 자리에서 그냥 사진 않겠죠. 자기들이 사면 수익률이 15%로 줄어드는데 장대 음봉 한번 확 나옵니다. 반드시 알아주시고. 5% 수익률 25%, 30% 만들어 놓고 순간 폭락시켜서 그리고 나서 자기들은 20만 주, 20만 주, 30만 주씩 3일간 보니까 4, 50만 주를 걷어갔다. 전체 공매도의 이 정도 물량. 그럼 연기금이 추세로 사는 거예요? 아니면 공매도 때렸던 거 수익 실현하는 겁니까? 수익 실현하는 거죠. 여러분은 그럼 뭐를 아신 거예요? 남들은 연기금이 주식을 산다. 낙폭과대 주식을 샀다. 이렇게 해석하지.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석합니까? 공매도 때렸던 연기금이 주포인데 공매도가 현재 승자인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익 실현하는 거지. 장기 투자? 아닙니다. 낙폭과대 매수? 아닙니다. 공매도 때렸던 거를 사는 거잖아. 그렇죠? 추세 매수예요? 아니죠. 무슨 매수입니까? 그냥 수익 실현이에요. 남들은 이때부터 주식을 모아간다. 연기금이. 낙폭과대니까 모아간다. 애매모호하게 말하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뭐를 알고 있어요? 공매도 세력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얘가 주포라는 걸 알고 있죠. 이 종목의 세력, 가장 확실한 세력, 핸들링하는 세력. 왼쪽으로 꺾으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꺾으면 올라가고 핸들을 잡은 종목을 핸들링하는 세력이에요. 원튼 원치 않든 그렇게 돼버렸어. 공매도자가. 그래서 수익이 났어. 애들이 살 때 우리는 그럼 뭘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수익 실현하고 있구나. 지금 사는 게 아니라. 남들은 매수라고 얘기하고 연기금이 들어왔다고 얘기하고 낙폭과대 주식을 산다. 폭락주를 산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수익 실현하는구나. 수익 실현 획가닥 빨리 해야 됩니까? 천천히 해야 됩니까? 주가 폭락시켜놓고 빨리 해야 돼요. 왜? 너도 나도 다 눈치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매도는
누구한테도 가르쳐주지 말라 그랬어요. 자식한테도 알려주지 말고 매도해라. 전쟁한다. 야, 미국 너희 침공할 테니까 진주만 잘 관리해. 이렇게 하는 전쟁은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고 전쟁하는 거지. 에이, 선전포고 하지 않느냐. 현대사회가 어떤 사회인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 우크라이나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크림반도잖아요. 크림반도 이틀 만에 장악해버렸잖아요. 우크라이나 정부도 모르게 지자체하고 합쳐가지고 크림반도 분리독립하고 그래서 자치공화국으로. 그리고 2년 전에 그렇게 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진 겁니다. 전쟁한다고 했지만 이미 90% 알맹이는 다 내 거 해놓고. 자, 매도자가 매도하겠다, 수익 실현하겠다, 1000% 산 종목, 500% 난 종목, 100% 난 종목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왜? 그게 가장 핵심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매수도 마찬가지로 수익 실현이잖아요. 수익 실현이기 때문에 한다가 아니에요. 모아가지 않아요. 빨리 수익 실현해야 돼. 다른 놈들이 먼저 하면 단가만 올라가. 추적, 세력을 추적하고 분석하고 어떻게 해요? 그렇죠. 따라가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포지션 분석을 통해서. 근데 그 포지션 분석을 그동안에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 누가 어떤 주식 샀어, 뭐 했어. 근데 우리는 반대로 보죠. 사실은 어떤 주식 샀어, 아래서 보지만 우리는 반대로 공매도자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매수자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공매도자의 입장에서 같은 시각으로 사실은 수익 실현하는 점이 우리가 매수할 타이밍, 단기에 급등 나올 종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추리는 거예요. 종목 발굴, 매수 타이밍. 자, 무슨 과정? 최고급 과정이다. 오늘 다 못해도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왜냐? 굉장히 중요해요. 정확하게 하나라도 알고 계시는 게 여러분들 주식 20년 하신 분, 10년 하신 분, 요즘은 다 똑똑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 그래서 컴퓨터 갖고 이렇게도 해보시고 저렇게도 해보시고 책도 보시고 유튜브도 보시고 다 해요. 네. 구슬이 서말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깨워야 됩니다. 그걸 공통분모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연구하신 거는 잘하셨어요. 근데 어떤 연구를 하신 거냐? 95점인데 100점 맞자고 매수를 연구하신 겁니다. 95점까지 맞는데 10년 걸렸어요. 승률이 높았어요. 근데 거기서 5점 더 올리려고 계속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야. 안 올라가요. 시간 낭비입니다. 5점 맞는 사회과학, 수학, 지리, 음악, 미술, 도덕 점수가 5점이야. 영어 수학은 95점이야. 그럼 평균 점수를 올리려면 얘를 올려야지. 그렇죠? 이거는 현상 유지만 하고 이제 요거 갖고 하는 거예요. 1시간 공부해도 점수가 팡팡 올라가죠. 95점 더하기 5점 합치면 100점. 나누기 2 하니까 평균 50점. 그렇죠? 네. 근데 95점. 얘가 80점까지 올라왔어. 85점까지. 그렇죠? 그럼 180점. 나누기 2 하니까 90점. 누가 좋아요? 얘가 좋지. 이거보다. 남은 시간은 그러니까 이걸 연구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주식을 연구해도 매수 타이밍 연구하고 백날 그 매수자 관점에서 연구해봐야 안 올라간다니까 실력이.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 주식은 어렵다 하고 자기가 배운 걸 버려버려. 그건 올라가는 반쪽짜리야. 그렇잖아. 자동차가 일방통행을 해야지, 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해야지 일방통행길로 막 달려. 강남, 피턴. 그리고선 야, 운전 어려워. 일방통행이니까 어렵지. 유턴이 안 되니까. 쌍방통행으로 하는 거면 쉬워요. 안 어려워. 그리고 버릴 게 아니야. 그걸 연구해야지 더. 자, DB하이텍입니다. 요즘 DB하이텍 물리신 분들 무진장 많아, 제가 보니까.
얼마예요? 7만 원. 공매도 한 번 왕창 나왔네요. 그 앞에 공매도 하나도 없지 이렇게 많이 터진 적이. 자, 그 다음에 뒤에 세 번째. 여기 이만큼 첫날 이만큼 터지는 거예요. 여기. 무더기로 보면 하나, 둘, 셋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가격을 보니까 7만 5천 원, 7만 원. 두 번째 6만 원, 세 번째 4만 5천 원. 그렇죠? DB하이텍. 지금은 4만 3,400원. 오늘 수요일 24일 기준으로. 공매도 똑같은 지점, 아까 1번 지점, 그렇죠? 2번 지점, 3번 지점. 공매도 왕창 때렸네. 공매도 왕창 나왔던 지점 누군지 몰라. 왕창 때렸어. 그 전에 없던 매도잖아. 그렇죠? 여기서 왕창 또 때렸어. 아까 공매도 때리는 거하고 포인트가 겹쳐요, 안 겹쳐요? 겹치죠. 외국인도 둘러보고 기관도 둘러보고 다 봤더니 기관이에요. 공매도 때리는 데하고 겹치네. 매도자가. 그러면 이 종목의 핸들링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종목이 올라갔어. 그러면 얘는 패배자인 거고 기관은. 근데 떨어졌잖아요. 7만 원에서 얼마까지 떨어졌어? 지금 4만 3천 원. 야, 2만 7천 원 먹었네. 거의 60% 이상. 첫째 매도자. 왕창 때렸는데 그 전에 없던 강력한 매도자는 조금씩 때려놨다 왕창. 그 다음 쭉. 그 다음 또 한 번 세게. 물적 분할한다고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물적 분할 발표한 때가 언제입니까? 7월 10일경, 6월 10일경, 5월 10일경, 4월 10일경. 3개월 전에 공매도가 왕창 나왔네. 그 앞에는 없잖아. 근데 누구야? 기관. 신기한 일입니다. 정말 신기해요. 3이라는 숫자가. 3개월. 자, 그러면 잠깐. 네. 공매도자가 우리는 세력이 누군지 알았죠? 누구? 연기금이야. 참, 연기금이 기관이야, 여기서는. 연기금이라고 제가 특정하지 않았어요. 기관 중에는 연기금 증권사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쉽지 않아. 그렇죠? 자, 그렇고 나서 이 종목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반등 나올까요? 여기까지 하면 오늘은 맞을 것 같아요. 나머지 못하는 건 다음 주에 할게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사실. 자,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공매도 세력이 지금 더 때립니까? 안 때립니까? 더는 안 때려요. 그런데 주가는 힘을 써요? 못 써요? 못 써. 스스로 무너지고 있죠. 한번 왕창 무너졌을 때 이제 얘들이 어떻게 될까요? 매수자로 전환되는 타이밍. 누가? 기관 중에서 특정 세력이. 주가 폭락, 거래량 폭등. 가능성이 높다, 안 높다? 상당히 높다. 이해되셨죠? 그때 여러분도 그러면 매수로 들어가서 한번 짧고 강하게 1-20% 먹고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보고 우리는 떨어지는 쪽에서 먹자가 아니라 뭐예요? 받을 준비. 얘들이 매수할 때, 매도자가 매수로 바뀔 때를 기다렸다가 스탠바이 했다고 우리도 받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10초만 정리해 본다면 공매도 크기를 측정한다. 크기를 알면 평균 단가를 알 수 있다. 컴퓨터가 다 해줘요. 공매도 크기는 특정 세력의 매도의 흔적이다. 주가 폭락 후 특정 세력의 매수 자리가 무슨 자리다? 그렇죠. 손절할 때 매수하는 강의 1강에서부터 우리의 원칙이었죠. 그렇죠? 그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0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못다한 강의는 다음 주에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